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결혼한 지 올해로 5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좀처럼 아이 소식이 없어 저는 현재 애가 타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아서 애가 타는 거죠. 솔직히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고 와,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 수 있지? 나는 절대 못 살 것 같은데? 라며 신기해하곤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 결혼 생활에 큰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워낙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저를 공격하지 않으면 저는 전혀 알지 못할 정도라 단순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시댁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저희 시댁이 좀 많이 웃기거든요. 예전에는 웃긴 게 아니라 좀 살벌했는데 요즘은 가족들이 모이면 화기애애하고 그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희 가족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는데요. 다소 과격한 부분도 있지만 유쾌한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려면 빠질 수 없는 사람 2명이 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와 저보다 3년 빨리 시집온 형님인데요. 시어머님은 여장부 스타일로 소위 기가 좀 센 편이세요. 말씀으로는 아들 둘을 혼자 키우느라 목소리도 커지고 표현도 거칠어졌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어머님이 남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표현을 빌리자면 살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 없는 것과 같았을 뿐이셨어요. 그렇다 보니 살면서 시댁은 시아버님이 아닌 시어머님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유일무이 독불장군 같은 시어머니에게 맞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형님이시죠. 형님도 시어머님 못지않게 기가 엄청 세시거든요. 형님 직업이 변호사예요. 그러니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거기에 아주버님보다 4살이 많은데 시어머니는 연상에 말도 잘하는 변호사 마누라 등살에 아주버님이 기가 죽어 살까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반면 말보다는 행동파인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과 초반부터 맞지 않았고 자기 기준에 며느리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어머님은 항상 분통을 터뜨리셨는데요. 톰과 제리라는 만화 아시죠? 딱 그 짝이에요. 물론 여기서 제리는 저희 시어머니시고요. 그리고 정작 저는 고래 싸움에 낀 새우인데요. 저는 같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자연스럽게 호감해서 연인으로 이어져 4년 동안 연애를 하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먼 친정보다 가까운 시댁에 먼저 결혼 승낙을 받으러 인사를 갔고 그때 이미 형님이 시집 온 지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른 후였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가오셨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던 전 기분이 좋았어요. 어서 와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름이 최선화라고 했던가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아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이 자식이가 하도 귀찮아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못 물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엄마, 초면에 아들한테 짜식이가 뭐야? 그리고 뭘 더 물어본다는 건데? 내가 대충 엄마 궁금한 건 다 얘기해줬잖아. 설마 엄마 우리 결혼 반대하게? 으이그, 내가 네 형수 때문에 노파심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는 빠져. 저기 있잖아요. 혹시 시댁에서 명절이나 제사 지내는 거 싫어해요? 뭐 집이 기독교라든가? 아니요. 저희 집도 큰 집이라 명절이랑 제사 다 지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익숙한걸요. 그리고 이런 말 쑥스럽지만 저 제사 음식도 곧 잘해요. 어머나 세상에,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다 왔을까? 됐어. 환영해요. 내가 아주 대환영이야. 내가 말했지. 우리 선아는 형수랑 다르게 착하다고. 엄마는 착하면 다 된다면서 굳이 그런 것까지 물어봐. 굳이 물어봐야 해. 네 형수를 봐. 아, 내가 진짜 말을 말아야지. 그나저나 나도 이제 며느리 끼고 큰집 갈 수 있겠네. 아, 오해는 하지 말아요. 내가 뭐 일을 많이 시키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첫째 며느리하고 좀 잘났어. 말을 짜증나게 너무 잘해. 네? 저는 그때는 영 감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에게 그 상세한 이유를 듣게 됐고 이야기인즉 저희 시어머님은 집안의 둘째 며느리인데 늘 부자인 큰어머님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각종 멸시를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당신의 형님이 싫다고 이젠 돌아가시고 안 계신 시부모님과 조상님들 제사를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큰 집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네요. 변호사 형님이 집에 오면서 저희 시어머니도 살짝쿵 기대를 하신 모양이었어요. 늘 자기를 무시하는 큰어머니에게 잘난 며느리 자랑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형님이 집에 오자마자 명절은 물론이고 큰집 제사에 가는 걸 싫다고 했다더군요. 그에 당황한 시어머니는 형님을 어르고 달랬는데 형님의 말발에 이길 수 없었대요. 이건 제가 시집을 온 후 시어머니에게 직접 들은 말이었어요. 내가 우리 경훈이가 연상이긴 해도 변호사 아가씨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아냐? 나도 변호사 며느리 등에 업고 기 좀 펴보자고 생각했는데 웬걸 걔가 들어오고 내 기가 더 쪼그라들었어. 내 어깨 좁아진 거 보이지? 그런데 큰 집에서는 제가 저러니 나한테 자꾸 잘난 며느리 눈치 보냐고 사람을 놀리는데 네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더라. 그러니 내가 속에서 열불이 안 나? 어머, 어머님 많이 서운하셨겠다. 근데 형님 입장에서도 이해는 가요. 형님 친정이 기독교잖아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에 부정적이니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죠. 그리고 솔직히 몇 번 안 봤지만 큰어머니 댁 며느리들도 좀 밉상이잖아요. 맨날 만나면 뭔 돈 자랑을 그렇게 하든지. 이하 동감이다. 아주 끼리끼리 잘도 만났지? 그래서 내가 걔가 더 필요했던 거야.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 집이 큰 집에 비해 뭐 내세울 게 있냐? 변호사 며느리 딱 그거 하나인데 지가 중 가서 내기 좀 세워지면 어디가 덧나냐? 어머니도 참 형님이 워낙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변호사라고 누구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괜히 공짜 의뢰만 들어온다고. 식구들끼리 좀 해주면 어디가 어때서? 그게 진짜 공짜야? 시부모님 기 살려주는 거지? 걔는 공부머리만 좋지 눈치는 없어. 에이, 그래도 형님은 뒤끝도 없고 시원시원해서 좋잖아요. 좋기는 개뿔. 분명 내 아들도 지 마누라 눈치 보느라 집에서 기도 한번 못 펴고 살고 있을 게다. 아니, 경훈이 걔는 지보다 나이도 많은 여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했을까? 변호사라서 좋았나? 같은 직장 다니면 자주 보니까 호감이 생기셨나 보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명훈 씨가 제 사주였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자고로 여자는 너처럼 남편 내조 잘하고 어른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건데 첫째 걔는 지 잘난 맛에 사는 애라 틀려먹었어. 맨날 남한테 지적질이나 하고. 시어머님은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이미 형님에게 여러 번 대여서인지 제가 시집 오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형님의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처음 몇 번은 저도 그럴까봐 단도리 하시는 줄 알았는데 파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형님의 뒷담화는 마르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혹시라도 두 분이 싸우지 않을까 긴장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거기에 불만이 좀 많았어요. 자기야, 이번에도 형님이랑 어머님 싸우시면 어떡하지? 몰라. 나도 그래서 솔직히 형이 명절 같은 거 아니면 그냥 가족 모임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다. 아주버님이 무슨 죄야. 보면 형이 제일 문제지. 우리 엄마의 옛날 사람이고 형이 엄마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럼 형수한테 미리 조심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변호사라고 아주 잘난 척 만땅인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난 형님이 잘난 척하는 거 모르겠는데. 자기가 오히려 형님한테 열등감 있는 건 아니고 난 형님이 변호사라서 멋있고 좋은데. 원래 집안에 의사랑 변호사는 한 명씩 있으면 좋다고 하잖아. 됐거든. 난 자기처럼 싹싹하고 어른한테 잘하는 여자가 더 좋아. 그러니까 자기랑 결혼했지. 난 형수 같은 여자 피곤해서 딱 질색이야. 또 선 넘는다. 뭘 그렇게까지 말해. 설마 이번에 가서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실은티 낼 거 아니지? 내가 가운데서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아? 아주버님이 착해서 그렇지. 가끔 자기 진짜 너무해. 형이 우유부단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형이 그러니까 형수가 더 설치는 거고. 남편은 아무래도 자기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는 형님과 그런 형님을 잡지 못하는 아주버님께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형님네랑 저희가 3년 터울로 결혼을 했는데 두 집 다 아이가 없다 보니 시부모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워낙 말을 잘하니 시부모님은 형님네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하셨고 그 때문에 애꿎은 저희 부부만 잔소리의 대상이 되었는데 전 그다지 그 잔소리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시어머님이 지어주신 한약도 잘 받아 먹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그걸 싫어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일부러 갖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생기지 않는 아이를 바라며 억지로 강요받는 게 어쩐지 싫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형님과 아주버님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게 짜증난다고 했어요. 아,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실까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저희 남편은 연애 때나 결혼 후나 자기 인생에 제가 1순위인 사람이에요. 회사에선 능력 좋다고 인정도 받고 있고 집에서는 극성이긴 하지만 저라면 끔뻑 죽는데요. 저에게 너무나 분에 넘치는 100점 만점의 남편이에요. 뭐,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겐 좀 까칠한 면이 많은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요. 아무튼 남편이 그렇다 보니 1시간 거리에 시댁에 갈 때면 종종 저렇게 입이 대빨 나와서 가기 싫은 애마냥 투정을 부렸는데, 어째 저희 부부는 거꾸로 저는 시댁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아이에 관한 잔소리까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부모님은 언제나 적정한 선은 지켜주셨기에 그 부분에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우선 시댁에 가면 맛있는 밥도 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저는 친정이 좀 멀거든요. 마음이야 자주 가고 싶지만 거리가 있다 보니 부모님 생신 때도 잘 내려갈 수 없었고, 아직은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셔서 각자 바쁘다 보니 서로 시간 맞추기도 어지간해서는 힘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처가에는 자주 가지 못하는데 시댁에 이렇게 자주 오는 건 장인 장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다며 시부모님께 그만 좀 부르라고 불만을 말하곤 했는데, 형님이 그런 남편의 말에 옳다며 박수까지 쳐 시어머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마셨어요. 와, 우리 도련님 최고다. 동서는 좋겠네. 척척 알아서 얘기해주는 남편도 있고. 형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시댁에 오는 거 좋은걸요. 오면 반찬도 많이 싸주시고 어머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드라마 보는 것도 재밌어요. 저는 엄마가 항상 일을 하셔서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것 봐라. 우리 둘째는 이런 애야. 괜히 지가 오기 싫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넌 안 와도 된다고 하는데 어째 너는 꼬박꼬박 여기로 오냐? 그러면서 명절은 또 당일만 와서 있다가 가겠다는 건 무슨 심보야? 그냥 너도 헷갈리니까 하나만 해. 앞으로는 경훈이만 보내도 된다. 어머니, 그거 안 돼요. 이랑 전 세트인데 이만 보낼 순 없죠.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몰라요? 이만 보내면 또 제 흉만 엄청 보실 건데. 제가 또 그 꼴은 못 보죠. 그리고 저 그렇게 어머님 댁에 오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제가 오는 게 싫으신 거죠. 뭐야? 저건 진짜 한마디를 안 줘. 너 일부러 나랑 싸우려고 여기 오는 거지? 어머니도 참, 제가 싸움꾼이에요? 엄마,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말로 엄마한테 치면 그게 말이 돼? 저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그리고 이 사람 재판하면 승률 짱이야. 우리 로펌에서 제일 잘 나간다니까. 그래, 네 마누라 잘나서 너는 좋겠다. 그러게, 엄마가 너도 로스쿨 가서 변호사라고 했지? 치 마누라는 변호사라서 잘 나가는데 치는 사무장이나 하고 앉아있고 넌 존심도 없어? 어머니, 그 말은 제가 좀 듣기가 거북한데요. 사무장이 어디가 어때서요? 이처럼 일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직업으로 사람 서열 나누는 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요. 그리고 이가 어머님 힘드실까봐 로스쿨 안 간 거라고 하던데, 그럼 더 미안해 하셔야죠. 그래, 너 잘났다. 나는 태생이 구시대적인 사람이라 그것까지는 몰랐다. 그리고 새끼가 공부하겠다는데 애미가 과부 생빚을 내서라도 보내. 무슨 내가 힘들까봐 로스쿨을 포기해. 어디서 효정내야. 에이, 어머니도 급발진하시네. 자기야, 안 되겠다. 우리는 이만 가자.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지난번처럼 어머님 입에서 불 뿜겠어. 야, 내가 공룡이야? 불을 뿜게?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얘가 진짜 생사람 잡네. 지금요. 딱 그 직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반찬은 안 가져갈게요. 어차피 먹을 시간도 없어서요. 동서, 우리 것까지 다 가져가. 동서는 좋아하잖아. 그럼 다음에 또 봐. 형님은 그렇게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는 시어머님과 다르게 해맑은 표정으로 시댁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면 씩씩거리는 시어머님을 보고 시아버님이 눈치 없게 염장을 지르셨는데요. 자네는 쟤한테 게임이 안 된다니까. 사람이 왜 인정을 못하고 쟤만 보면 으르렁거려, 성난 사자처럼. 당신까지 왜 그래요? 공룡에서 이번엔 사자야. 어디 사자한테 한번 물려볼래요? 내가 오죽하면 그러냐고. 속 터져. 남편이나 자식 새끼나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몰라. 그러니까 이런 모임 이제 좀 하지 말고 각자 좀 삽시다. 뭐야 이 자식아? 그래,
너도 다음부턴 오지 마. 대신 선아만 보내. 엄마 진짜 웃긴다. 형네는 형만 오라고 하고 우리 집은 선아만 보내라고? 이게 무슨 조합이야. 자기야 그만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형님은 악의적인 마음은 아니에요. 그건 어머님도 잘 아시죠? 몰라. 저게 악의가 아니면 선이냐? 좌우지간 찰난 애들은 찰난 꼴값을 꼭 떨어. 니들도 가. 명훈이 저것도 어째 점점 밉상이라냐? 너 네 형수 닮아가. 엄마는 왜 엄마 아들을 거기다 갖다 붙여? 좌우간 둘 다 이상해. 선아야, 우리도 가자. 그날은 그렇게 가족 모임이 끝났어요. 저희 시댁은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온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자며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희는 형님네보다 시댁과 가깝고 제가 시댁을 좋아하다 보니 비공식적으로도 종종 갔는데 남편은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도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 둘과 같이 살다 두 분만 남게 된 시어머니는 빈둥지 증후군을 앓게 되셨죠. 장가간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모임을 만드셨는데 남편이 자꾸 불만을 얘기하니 이번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긴 새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다쳐해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시어머님이 그걸 참 좋아하셨어요. 시아버님이 은근 가리는 음식이 많아 시어머님이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저를 만나면 그런 음식을 마음껏 먹으니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가족 모임보다 저와 외식하는 날이 더 좋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런 날에도 시어머니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형님 이야기를 하시곤 했는데 이쯤 되면 지겹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꽤 재밌었어요. 아,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궁합 보신다고 저한테 생년월일 물어보신 적 있죠? 그럼 형님네도 궁합 보셨어요? 아니, 안 봤지. 그게 내 첫 번째 실수였다.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해서 볼 생각도 못했는데 봤어야 했어. 왜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사이 엄청 좋으신데? 나랑 궁합이 안 맞잖아, 나랑. 궁합을 봤어야 했다고. 에이, 어머님도 참. 누가 시어머니랑 며느리 궁합을 봐요. 잠깐만, 그럼 저랑 어머님 궁합도 보셨어요? 봤지. 넌 나랑 아주 잘 맞는다고 하더라. 근데 네 형님이랑 나는 알고 보니까 나는 불이고 걔는 물이래. 궁합이 영 별로래. 내가 막 타오르면 걔가 찬물을 싹 끼얹는데 좋을 리가 없지. 어머니 너무 웃겨요. 근데 제가 볼 때 형님은 어머님 귀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 반응이 웃겨서. 너 나 놀리냐? 남은 심란한데. 아무튼 그 점쟁이 용하긴 했어. 근데 아이씨 생각하니까 또 짜증나네. 왜요? 용한 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그 망할 점쟁이가 우리 아들한테는 자손이 없다고 하는 거야. 내가 아주 재수가 없어서 확 엎어버리고 왔다. 그건 좀 그러네요. 그렇지? 에이 아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점쟁이 수렁털이 사기꾼이었어. 니들 이렇게 젊은데 왜? 남들 다 갖는 아이가 없겠냐고.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난 또 우리 큰집보다 먼저 장손을 보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괜히 돈만 날렸어.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심란하긴 했어요. 그때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난 후였는데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희 부부가 불임은 아닐까? 저는 슬슬 걱정이 되던 차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신혼이라면 신혼이고 남편과 별 문제가 없으니 기다리면 생기겠지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해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시할아버님의 제사가 다가왔어요. 저희 시댁은 1년에 2번의 제사와 2번의 차례를 큰 집에서 지내는데 그중 시할아버님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사가 다가오면 저희 시어머님은 명절 증후군 비슷하게 끙끙거리시곤 하셨는데 어머님 그렇게 싫으시면 저희도 형님처럼 확 가지 말까요? 뭐? 설마 너도 가기 싫어서 그러냐? 아니요. 어머님이 제사만 다가오면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시니까 뭐 굳이 그렇게 가야 하나 싶어서요. 명훈 씨한테 들으니까 할아버님이 그렇게 큰아들만 챙기셨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시아버님은 찬밥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던데 유산도 다 큰아버님한테만 몰빵하시고 저라면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휴, 네가 어떻게 내 속을 알겠니? 나도 뭐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 근데 그렇긴 해도 네 시할머니가 나를 참 예뻐하셨다. 당신 남편이 자식들을 놓고 차별하니 나한테는 그렇게 미안해하셨어. 그나마 네 시아버지는 양반이지. 니들 고모는 딸이라고 아주 겸상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 시집가서 우리랑 아주 연을 끊어버렸지. 그래서 우리 어머님 많이 서운해하셨어. 그걸 봐서 그런가? 가기 싫다가도 어머니 생각이 안 갈 수는 없더라. 그래도 그렇지
그럼 시할머님 제사만 가면 안 돼요? 뭐? 니네 시아버지가 퍽도 그러자고 하겠다. 내 남편이지만 참 속도 없어. 그렇게 당하고도 형이 하는 말에 꼼짝도 못해. 그러니 내가 이러고 살지? 어머님 속이 말이 아니겠어요.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그 집 사람들 진짜 별로던데 이번에도 형님은 제사 지내러 안 오시겠죠? 제가 한번 슬쩍 말이라도 해볼까요? 냅둬라. 여태 한 번도 안 온 애가 오겠냐? 그렇게 오래였으면 진작에 왔지? 참고로 저희 형님과 시어머님은 제사 때문에 크게 부딪힌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형님이 갓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할머니의 제사였는데 그동안 혼자 큰 집에 가셨던 시어머님이 이번부터는 며느리, 그것도 변호사 며느리랑 같이 갈 생각에 잔뜩 신이 나셨는데 거기에 형님이 안 간다고 찬물을 끼얹어 버리셨대요. 제가 꼭 제사에 같이 가야 하나요? 왜요? 그리고 왜 그이는 따로 가요? 원래 여자들이 일찍 가서 음식 준비하고 남자들은 제사 올릴 때나 필요해서 나중에 퇴근하고 오는 거야. 남자들이 뭐 제사 준비할 거 있어? 근데 우리는 준비할 게 많지 않니? 그러니 너는 시간 미리 빼서 나랑 같이 가자. 어머니, 그건 좀 불합리해요. 저희는 맞벌인데 왜 저만 시간을 빼서 음식을 해야 해요? 이러면 불평등한 거죠. 불평등? 아니, 여자가 시집 왔으면 그 집 제사를 지내는 게 도리잖아. 옛날부터 그게 내려온 정통이지. 그리고 경훈이가 뭐 음식을 해봤니?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고. 어머니, 그 말은 더 이상해요. 저희 집은 저보다 그이가 음식을 잘하는데? 그럼 저보다 그이가 먼저 가야죠. 저야말로 어머님 놀리면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될 텐데요. 그래서 뭐 너는 제사에 가기 싫다는 거야? 경훈이만 빼고 너만 일하는 게 싫어서? 싫은 게 아니고 부당해서요. 얘 아가, 네가 아무래도 교회를 다녀서 제사 지내는 게 좀 그런가 본데 원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이런 건 그냥 따라야 하는 거야. 게다가 넌 맏며느리잖아. 엄밀히 말하면 전 맏며느리가 아니죠. 큰어머니네 큰며느님이 맏며느리죠. 그리고 맏며느리는 뭘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전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아무튼 저는 내키지 않으니까 빠지겠습니다. 뭐야? 내키지 않아서 빠진다고? 이게 지금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어머니, 그런 말은 요즘 세상에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는 알지도 못하는 어른 제사인데 그럴 시간에 재판 준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아니, 조상님 제사 지내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해? 너 그러다 조상님이 노하셔서 경훈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라도 주시면 어쩌려고 그러니? 원래 조상 섬기는 건 후손들 잘 되라고 지내는 거야. 네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렇지 애 생기면 더 챙겨야 하는 게 조상님 제사다. 어머니, 그 말도 좀 궤변이에요. 한 집안의 조상이 제사 좀 안 지내줬다고 후손한테 해코지를 한다고요? 세상에 뭐 그런 자기만 하는 못돼 먹은 조상이 다 있어요? 저는 그런 소리 들으니까 더 가기 싫은데요. 야, 됐다. 오지 마. 아주 평생 오지 마. 됐냐? 네,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머님은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무릎 안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랑 그이는 조상님 은덕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그럼 끊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누가 못 뱉는다고 했나요? 형님은 언제나 상냥하게 웃으며 시어머님에게 할 말을 다 했지만 저희 시어머님은 그런 형님한테 늘 침을 튀기며 불만을 쏟아내셨어요. 오히려 형님이 웃는 얼굴로 할 말을 다 하니 더 열받는다면서요. 걔는 변호사가 천직이야. 다른 직업이었어 봐. 진작에 싹퉁머리 없다고 잘렸을 거라니까. 안 싸더니 현명했지. 저렇게 싸가지가 없으면 공부라도 잘 시켜야 부모님 걱정이 덜어지지 않겠어? 어쩜 사람 속을 저렇게도 잘 뒤집어 놓는지. 경훈이 말 맞다나 재판도 잘하는 거겠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능력이죠. 저는 형님이랑 어머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셋이 맛있는 것도 따라 나와서 먹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됐다. 맛있는 거 먹다 체할 일이냐? 난 싫어. 결국 그의 시할아버지 제사에도 형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집 밉상 며느리들이 지네들만 수군거리면서 사람을 교묘하게 왕따를 시키는데 저도 시어머님의 영향인지 은근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사를 마치고 남편이랑 아주버님한테 힘든 티를 좀 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집에 돌아가셔서 그 말을 형님에게 한 모양이었고 그날 저녁 늦게 형님이 제 통장에 20만 원을 입금했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보고 깜짝 놀라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동서, 내가 지금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망설였어. 내가 입금한 거 확인했지? 네,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 애한테 들었어. 오늘 제사 가서 많이 힘들었다며. 생각해보니까 나는 안 가서 편하지만 동서가 늘 혼자 수고가 많잖아. 그래서 도련님이랑 어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외식이라도 하라고. 형님, 저는 이런 돈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돈보다 형님이 다른 가족 모임처럼 일을 안 하시더라도 아주버님이랑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글쎄, 난 워낙 내키지 않으면 영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라. 그리고 다들 일하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제사나 명절은 못 갈 것 같아. 동서가 서운하다고 해도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네. 그리고 먼저 말을 꺼내서 하는 말인데 난 동서도 그냥 나처럼 내키지 않으면 제사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잖아. 동서가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지. 그래서 난 동서의 선택을 존중해. 물론 지금은 나한테 서운한 마음이 더 크겠지만 오늘은 내가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보낸 건 미안해서가 아니라 오늘 동서가 힘들었다고 하니까 언니 같은 마음에 챙기고 싶은 거였어. 저는 이럴 때면 형님 속을 모르겠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제가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알겠다고 넘어가기엔 저만 당하는 것 같고 그제야 저는 시어머님이 왜 그렇게 형님하고 말을 하면 혼자 열받아 하시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시어머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형님을 좀 얄미워했는데요. 그러던 중 아주버님의 생일날이 되었고 시어머님은 당연하게 당신이 당신 큰아들 생일상을 차리려 했지만 형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좋은 곳을 예약했다며 식구들 전체를 초대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모처럼 형님의 선택이 마음에 든다고 좋아했고 아주버님의 생일인 당일 저녁 시간에 맞춰 식구들이 형님이 예약한 가게로 모였는데 총 3대의 차로 따로따로 움직인 저희 식구들은 직원의 안내로 꽤 널찍한 룸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어머님이 못 보던 명품 가방을 들고 오셨고 그 가방은 여자라면 다 아는 샤넬의 명품 가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님 기분 좀 맞춰드리려고 장단을 좀 맞춰봤는데요. 어머니, 그 가방 너무 예뻐요. 아버님이 사주셨어요. 그 가방 꽤 비쌀 텐데. 네가 보기에도 이 가방 진짜 같니? 네?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 너도 알지? 내 동네 친구 수기. 걔가 진짜 같은 명품 가방 파는 곳이 있다고 알려줘서 거기 가서 하나 샀어. 근데 이게 정말 진짜 같은 거지? 저는 그때 아차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형님의 눈살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범죄예요. 남의 물건 카피해서 파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사는 것도 문제라고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모조품이 만들어지는 거 모르세요? 뭐? 명품이 갖고 싶으시면 돈을 모으시든가 아니면 아버님께 말씀하셔서 하나 사달라고 하시지. 그렇게 가짜 가방을 진짜처럼 매신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차라리 10,000원짜리 가방이라도 당당하게 매시는 게 정직한 거죠.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네가 고급 음식점을 예약했다고 해서 일부러 이거 메고 온 건데. 그러니까요. 정말 갖고 싶으신 거면 무리를 하시더라도 진짜를 사시든가. 그럴 능력 없으면 그냥 매시던 거 들고 오셔야지. 짝퉁을 자랑스럽게 들고 오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머님이 안 창피하세요? 아무리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어머님 자신은 그게 가짜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 양심에 안 찔리세요? 야, 너 지금 내가 웃음냐? 그네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는데 뭘 그래? 사람이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렇게 갖고 싶으면 나한테 말을 하든가. 그깟 가방 얼마나 한다고? 보기 싫으니까 가서 차에 두고 와. 여보, 당신까지 이럴 거예요? 말을 하면 당신이 사줄 수나 있어요? 이거 500만 원도 넘는다고 합디다. 뭐? 이 옆에 내가 노망이 들었네. 500만 원? 생각이 있어 없어? 500만 원이면 평균 남자 월급보다 많은 거야, 이 사람아. 당장 그 가방 내 눈앞에서 치워.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어지간해서는 시어머님에게 큰 소리를 치지 않으시는데 그날은 당신도 화가 나셨는지 자식들이 보는 자리임에도 시어머님께 화를 내셨죠. 그러자 시어머님은 귀까지 빨갛게 성질이 나셔서 아들 생일이고 뭐고 당신은 집에 가겠다고 시아버님에게 차 키를 뺏어들었는데요. 어쩐지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제가 시어머님을 따라 나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아니다. 이게 왜 너 때문이야? 싹퉁바가지랑 왼수 같은 양반 때문이지. 아주 차기들끼리만 잘났어. 내가 오죽하면 이런 짝퉁을 샀을까? 내 주제에 이런 비싼 가방을 들 수나 있어? 차기는 사줄 능력도 없으면서 애들 앞에서 큰 소리는? 그리고 저 싸가지?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지 시어머니인데 왜 자꾸 지랄인데 왜? 이런 짝퉁 가방 사는 사람 모두 붙잡고 일장연설이라도 하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내가 어디 혼자 외딴 섬이라도 가서 살아야지. 이러다 4명에 죽지도 못하겠어. 내가 저거 야구르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살 거야. 아,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뭐 저런 게 하나도 아니고 2씩이나 가족으로 있는 건데. 어머니, 왜? 숨 좀 쉬시라고요. 오래 사신다고 하셨는데 숨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마음 좀 진정하시고 다시 올라가요. 이대로 가면 어머님 집에 가서 아버님이랑 또 싸우실 거잖아요. 어머님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만주처럼 씩씩거리며 주차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아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 끝쪽에 형님 내외가 타고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버님의 차가 보였고 그걸 본 시어머님은 당신 아들 차로 성난 코뿔소처럼 성큼성큼 다가가셨는데요. 그리고는 이런 천하의 잘난 며느리 같으니라고 가다가 확 타이어나 퍼져라! 라며 아주버님의 차 앞바퀴를 뻥 하고 차셨는데 타이어를 차신다는 게 그만 차 문을 3개 차버리고 마셨어요. 그러자 아주버님 차에서는 경고음이 삑삑삑 하고 울렸고 저희 시어머님은 당신 아들 차임에도 무서우셨는지 엄마야! 하고 계단 쪽으로 도망을 가버리셨죠. 그리고 저의 아부와 설득 끝에 시어머님은 다시 식구들이 기다리는 식당으로 가셨고 시어머님은 당신이 한 행동 때문인지 별 말씀도 없이 음식에만 집중하셨어요. 시아버님도 조용히 식사만 하셨고요. 그제야 안심이 된 저는 시어머님 맞은편에서 이제야 늦은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그때였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향해 조용히 쉿하라고 눈치를 주시더군요. 참,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해야 할지. 저는 솔직히 시어머님의 그런 모습이 귀여워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님을 향해 고개를 냉큼 짧고 빠르게 끄덕끄덕 했는데 그제야 미소를 씩 하고 지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님은 둘만 아는 비밀을 간직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차량 블랙박스로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미 시어머님의 망행을 확인하셨더라고요. 그러다 연말이 다가왔고 이번에도 시할머님의 제사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시어머님에 이어 저까지 큰 집에 가기 싫어서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미 그날 휴가를 낸 상태라 시어머님 댁에서 시어머님과 같이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무거운 걸음으로 시댁 문 밖을 나섰고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계단을 내려가는데 형님이 보이더라고요. 손에는 보자기로 싼 무언가와 과일 바구니가 보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저랑 똑같이 형님을 본 어머님은 반가워하시기는커녕 수상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셨는데요. 저거 싸가지 네 형님 아니냐? 맞아요. 근데 웬일이실까요? 혹시 큰집 같이 가려고 오셨나? 어머님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아니, 그런 거 없었는데. 제가 몸바람이 불어서 제사를 가. 쟤 오늘 우리 제사인 거 모르는 거지? 근데 여긴 왜 왔을까? 손에 든 건 또 뭐야? 글쎄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같이 가자고 해요. 와, 오늘은 우리 어머니 며느리가 다 모였네요. 어머니 좋으시죠? 형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거야 옛날 얘기지. 난 이제 쟤가 무섭다. 큰 집에 가서 또 내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놓을 거야. 그냥 쟤는 안 데려가고 싶어. 에이, 어머니도 참.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요. 거기 며느리들 형님 말빨로 기 좀 팍 꺾어놓게. 저는 시어머님의 손을 잡고 형님이 계시는 곳까지 종종 걸음으로 계단을 마저 내려갔어요. 저희 시댁은 오래된 구옥 빌라라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건물이었거든요. 그러자 형님은 저와 어머니를 보고 웃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제사에 같이 갈 사람처럼 저희를 기다렸는데요. 시어머님이 대뜸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 너 설마 우리랑 같이 제사 가려고 왔냐? 네, 그래서 오늘 저 월차 냈어요. 형님, 그건 다 뭐예요? 큰 집에 줄 선물이에요. 아니, 이거 전이야. 엊그제 주문했더니 오늘 오전 중에 된다고 해서 픽업 다녀왔어. 전을 왜 사? 거기서 붙일 건데. 너도 참 끝까지 튄다. 거기 가서도 얼굴 모르는 시할머니 제사상이니까 고생하지 말고 그걸로 하자고 하게. 네, 이거면 적어도 쪼그리고 앉아서 전 부친다고 고생은 안 해도 되잖아요. 에휴, 네 큰어머님이 그걸 보고 좋다고 하겠다. 넌 그냥 하던 대로 가지 마. 왜요? 언제는 그렇게 가자고 하시더니? 그때는 나 혼자고 지금은 그때랑 내 마음이 다르잖아. 괜히 가서 나 망신살 뻗치게 하지 말고 그냥 월차 낸 김에 집에서 쉬어라. 재판 준비해. 재판 없냐? 제사는 나랑 네 동서만 가도 된다. 선아야, 그렇지? 시어머님은 저를 보고 어서 내라고 대답하라는 듯 눈으로 레이저를 쏘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싶어
시어머님 말에 잠시 주춤했는데 시어머님의 표정이 거의 울상으로 변하셔서 마지못해 형님에게 그렇다고 말했네요. 그러자 형님은 이미 눈치챘다는 듯 아니에요. 이왕 월차까지 내고 왔는데 같이 가요. 돈 주고 산 것도 아깝잖아요. 저는 형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뭐가 불안하신지 얼굴에 그늘이 잔뜩 끼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큰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전에 시어머님이 발로 찬 아주버님 차를 끌고 오셨고 생각보다 더 선명하게 찍힌 당신의 발자국에 시어머님은 한 번 더 멈칫하셨는데요. 그때였어요. 형님이 시어머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어떤 몰삭식한 사람이 남의 차를 발로 걷어찬 거 있죠?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내가 범인 잡아서 아주 홍구멍을 내줄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통해서 견적 뽑아보니까 차문 교체만 해도 좋기 100만 원은 넘는다고 하던데. 뺑소니범은 알려나 모르겠네요. 블랙박스에 찍혔을 텐데 바빠서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뭐? 뺑소니범? 무슨 그렇게나. 잘 보이지도 않구만. 실수였겠지? 형님 맞아요. 저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타셔도 모를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하얀색이라 바로 보이는데. 그리고 그런 뺑소니범은 잡아서 죗값을 물어야지. 이게 뭐 싸구려 차도 아니고 나름 그이가 아끼는 외제차인데. 안 그래요 어머니? 저는 순간 후회했어요. 그냥 시어머니 말을 듣고 어떻게든 형님을 떼놓고 오는 건데 형님이 저것 때문에 일부러 제사를 가신다고 하셨나? 뒷자리에 타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렇게 1시간 반 만에 저와 시어머니는 큰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큰어머니를 비롯한 그 집 식구들은 거의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본 형님을 보고 처음엔 당황했다가 은근슬쩍 형님에게 곁눈질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말을 익히 들어 그게 좀 의식이 된 모양이었어요. 그러자 그 시선을 느낀 시어머님은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셨는데 그 모습에 큰어머님 인상이 팍 구겨지더군요. 그래서일까요? 갑자기 방에서 무언가 들고 나온 큰어머니는 자기 며느리들에게 한약환처럼 생긴 무언가를 주었는데요. 큰어머니에게도 며느리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아끼는 화장품과 택도 뜯지도 않은 옷들을 가져와 며느리들에게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 시어머니와 저희가 들으라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들은 무슨 복이니? 우리 집 같은 데 시집을 와서 이렇게 시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아? 그러게요. 저희가 전생에 어머니 딸들이었나 봐요. 어머니, 이 옷들 진짜 비싸 보이는데 정말 저희가 가져도 돼요? 그럼 그런 것들 아무리 비싸도 얼마든지 내가 니들한테 줄 수 있지. 난 누구랑 다르게 손도 크고 능력도 있으니까. 암만 며느리가 변호사면 뭐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선물이라도 제대로 해줄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 그렇게 며느리 눈치를 보겠지. 경운이 그게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변호사 색시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뭐 약점이라도 잡혔나? 농담이고 난 좀 아까워서. 우리 집 정도면 몰라도 저 집은 너무 볼 게 없잖아. 무슨 순애본 줄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니까 우리 변호사 조카 며느리랑 동서랑 너무 안 어울린다. 형님, 지금 저랑 싸우자고 시비 거시는 건가요? 모처럼 큰애도 제사에 데리고 왔는데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하세요? 그리고 형님, 며느리를 챙겨주고 싶으시면 따로 구석에나 가서 하시면 될걸. 굳이 제 며느리들 앞에서 하는 건 또 무슨 심보인데요? 어째 형님 수준은 내일 모레 60살인데도 그대로이실까? 아주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그거 몸에 좋은 거면 이리 좀 줘봐요. 먹을 건 같이 먹어야지. 비싸면 뭐 얼마나 비싸다고 네 며느리 내 며느리 차별을 해요. 왜? 동서도 먹고 싶어? 동서는 손 떨려서 절대 못 사. 아니지, 동서는 살 필요가 없겠네. 건강 빼면 시체 아닌가? 대체 뭘 먹고 그렇게 쪘어? 요즘은 비만도 관리 안 하면 각종 화병증에 훅 가는 거야. 동서는 정말 무지해서 내가 다 걱정이라니까. 아침에 거울은 보지? 나 참네. 별 거지 같은 얘기를 다 듣네. 보죠. 난 화장실 갈 때마다 거울 봐요. 그러는 형님은 뭐 얼마나 관리한다고 그러시는데요. 보아하니 좋다는 건 다 잡수고 계시나 보네. 그럼 뭐하나? 이미 몸뚱이는 다 늙어 빠졌는데. 뭐야? 동서 말 다 했어? 네, 형님이 먼저 시비 거셨잖아요. 저기 어머니들 싸우지 마세요. 오늘 제사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형님이 전을 미리 준비하셔서 저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쉬엄쉬엄 서로 배려하면서 제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나, 바쁜 사람이 언제 그걸 다 준비했대? 그럼 우리야 편하지. 얘들아, 오늘은 기름 냄새 안 맡아도 되겠다. 작은 애 너 기름 냄새 오래 맡으면 속 울렁거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제사전은 젖은 며느리한테 다 시키려고 했는데 아주 딱이네.
저는 큰어머니 말에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자기 며느리 속 울렁거릴까봐 저한테 전을 다 맡기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 소리를 듣는데 기분이 확 나빠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더는 참지 않고 한 소리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였어요. 큰어머님, 말씀이 뭐랄까? 좀 귀에 거슬리네요. 아무리 저희 동서가 나이가 어려도 성인인데 속마음이 그러시더라도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제가 전을 사온 건 큰어머님 며느리 편하라고 사온 게 아니라 저희 동서 편하라고 사온 거예요. 뭐야? 이 전을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사왔다는 소리야? 나 참네. 제사가 장난이야? 변호사라 돈이 썩어나나? 이게 지금 무슨 경고 없는 짓이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조카 며느리? 제사는 정성이야. 형님, 지금 우리한테 말씀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정성 같은 소리 하네. 왜? 그 정성을 자기 며느리는 빼고 내 며느리한테만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바쁘고 힘들면 살 수도 있지. 돈 많다고 자랑질은 그렇게 하면서 그런 돈은 또 아까운가? 좌우지간 그 속을 모르겠네. 저 계속 이러시면 제사고 명절이고 이제 여기 안 올랍니다. 어머 웃겨? 지금 나 협박해? 며느리가 돼서 자기만 얌체처럼 쏙 빠지겠다는 거야. 사람이 나이 먹고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제가 이기적이에요? 지금 이기적인 사람들이 누군데? 형님 이렇게 사는 거 솔직히 형님 돈 아니잖아요. 다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유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랬으면 다른 형제들한테도 좀 베풀고 살면 어디 덧나요? 형제들 보고 미안하지도 않냐고요. 지금 이기적인 사람들이 누군데 나더러 이기적이래. 뭐야,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그렇게 억울하면 도련님 보고 장남하라고 해. 아버님이 우리한테만 유산을 남기신 걸 나더러 어쩌라고? 시어머니와 큰어머님은 어느 누구도 질 수 없다는 듯 아주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희 형님이 나서셨는데요. 어찌나 든든하던지 저는 그날 형님이 가장 멋있게 보였어요. 저기 싸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유산이라는 게 할아버님의 유언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증인이 있어요? 저건 또 뭐라는 거야? 아버님이 직접 우리한테 유산을 주겠다고 하셨어. 본인이 그러겠다고 하셨으면 됐지. 무슨 유언장? 그리고 이미 어머님도 아무 소리 안 하셨어. 그럼 된 거 아니야? 무슨 문제 있어? 네, 문제가 좀 있네요. 그랬다는 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상속법상 보통 배우자한테 상속이 될 텐데 상속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야 어머님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정리했지. 우리가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님의 유언도 들은 사람이 달리 없고 상속 문제도 스스로 정리하신 거네요. 그러면서 배우자인 할머니와 형제들한테는 아무런 분배 없이 통보만 하신 거고요. 어머니, 이 얘기 왜 저한테 안 하셨어요? 이거 법으로 할 수 있어요. 뭐야? 이봐 조카 며느리, 이건 이미 정리가 다 된 일이야. 이제 와서 무슨 법? 그리고 조카 며느리는 지금 여기에 낄 군번도 아니잖아. 무슨 군번이요? 여기가 군대예요? 그리고 자꾸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나쁜데 큰어머님, 혹시 저희 어머니한테 자격지심 있으세요? 뭐야? 야, 내가 왜 그런 거렁뱅이한테 그런 감정을 느껴? 너 변호사라고 좋게 봐줬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뭐야, 거렁뱅이? 저 옆에 내가 돌았어? 어디서 남의 며느리한테 야래? 우리 며느리가 틀린 말 했어. 내 며느리 변호사야. 맞는 말만 한다고? 그래, 네 며느리 변호사라서 좋겠다. 너 아주 오늘 내가 어머님이랑 같은 제사밥 먹게 해줄게. 야, 너 이리 와. 그렇게 두 어머니는 순식간에 서로를 향해 죽일 듯 맹렬히 얼싸 안으셨어요. 그리고 마치 어린애처럼 할퀴고 꼬집고 머리채를 잡으며 싸움을 벌이셨는데 형님은 그걸 말릴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형님, 뭐 하세요? 말려야죠. 말리기 전에 증거를 남겨야지. 이런 일일수록 나중에 딴 말을 하거든. 방금 큰어머님이 먼저 달려드셨잖아. 그럼 이건 우리가 유리해. 동서, 어머님 무릎 안 좋으신 거 알지? 동서가 가서 어머님 좀 뒤에서 잡아라. 우리 어머님 밀린다. 뒤에서 잡으라고요? 살짝 잡아. 앞으로 못 나가게. 대신 말리는 척하면서 잡아야 한다. 괜히 2대1로 싸우는 걸 보이면 우리가 불리해. 저는 형님의 말에 쭈뼛쭈뼛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는 두 어머니 곁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시라며 큰어머님을 뒤에서 잡았는데요. 그러자 이건 또 뭐야? 야, 이거 안 놔? 하며 힘이 어찌나 센지 저를 패대기 치셨고 저는 덕분에 그대로 나가 떨어졌는데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눈이 횟가닥 도셨어요. 선아야, 너 괜찮니? 이게 정말? 야, 너 지금 내 며느리 패대기 쳤냐? 내가 오늘 너 절대 가만히 안 둔다. 그래, 해봐. 네 성깔머리가 그러니까 여태 자손도 하나 없는 거야. 뭐야? 두 분의 싸움은 그렇게 다치 격해지셨어요.
그러자 그 모습에 저희 형님이 일어나셨고 형님은 저에게 동서 괜찮아? 움직일 수 있지? 그럼 그대로 큰어머니 발목을 붙들어. 난 뒤에서 맡을게. 라고 하셨는데 그땐 저도 지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형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아픈 줄도 모르고요. 그리하여 큰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에게 덤비지 못하게 봉쇄되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쌍으로 뭐하는 거야? 이거 놔! 얘들아, 니들 뭐하니? 이것들 좀 떼어내라. 아니면 니들도 저 작은 엄마 좀 붙들어. 라며 자기 며느리들한테 SOS를 치셨지만 큰어머님의 며느리들은 뭐 받아갈 때와는 다르게 시선을 외면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야말로 큰어머니의 외로운 싸움이었죠. 그리고 큰어머님은 확실히 좋은 걸 많이 드셨는지 기운이 남다르셨는데요. 저와 형님이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무슨 괴력인지 저희 시어머니와 계속 머리채를 붙들며 싸우셨고 결국엔 두 분 모두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찌고 마셨어요. 그 난리통에 저희 형님은 싱크대에 쿵 하고 머리를 찧었고 저는 큰어머니 밑에 깔리는 신세가 됐는데요. 준비했던 음식이고 뭐고 주방이 아주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제사를 주관하는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엔 퇴근한 저희 시아버님, 아주버님, 남편까지 함께 있었고 저희 남편이 가장 먼저 저에게 뛰어왔어요. 자기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싸웠어? 야, 넌 네 엄마는 안 보이냐? 그리고 경훈이 너도 얼른 네 색시 안 챙기고 뭐해? 혜영아, 너 괜찮니? 여기서 혜영이는 저희 형님 이름이에요. 원래 저희 시어머니는 평소 저에게도 이름으로 부르셨는데요. 아마도 형님의 이름을 부르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저 이마에 홍날 것 같아요. 이런 씨, 너 그 뭐냐, 손해배상 청구해. 그리고 이딴 집에 제사고 명절이고 이젠 우리 발 끊자. 가자 얘들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발을 끊다니. 나도 오늘부터 기독교예요. 앞으로 난 주님만 모실 거니까 제사랑 명절은 당신 혼자 다녀요. 독실한 신자한테 일 시키지 말고. 저 사람이 정말. 웃기죠. 저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혼자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를 비롯한 형님이랑 저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시댁으로 돌아왔고 셋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배가 고파 사이좋게 라면을 끓여서 밥까지 말아 바닥까지 싹싹 비우는데 마치 전염이라도 된 듯이 셋이 웃음이 터졌어요. 니들 봤냐? 형님 며느리들 꽁지 빼고 도망가는 거? 그렇게 자기 며느리들 자기한테 잘한다고 자랑을 하더니 내가 아주 오늘 속이 뻥 뚫린 것 같다. 그러게 진작에 저 따라서 기독교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까 어머니 진짜 멋지시던데요. 가자 얘들아 할 때 카리스마가 아주 끝내줬어요. 그러니까요. 저 아까 막 가슴이 웅장했어요. 어벤져스 볼 때처럼. 이 애들이 이렇게 CM이를 놀려요. 그래도 오늘은 봐준다. 혜영아, 오늘 고맙다. 오늘 내가 비로소 네 덕을 봤다.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가서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감히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깔보고 무시했다니. 제가 진작 가서 정리 싹 해야 했는데. 형님, 저도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하고요. 뭐가 죄송해. 됐고, 나도 동서 말 듣고 한 번은 가보자 했어. 해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근데 오늘 가니까 진짜 완전 싫더라. 어머니, 우리는 그냥 명절이고 제사고 사 먹으면 안 돼요? 되지. 난 네가 사오면 언제든 땡큐베리 감사다. 우리도 그냥 이제부턴 신식으로 하자. 명절에 여행 다니고 제사고 나발이고 스트레스 받지 마. 조상덕은 개뿔. 그날은요. 늘 불안하던 고부 셋이 모처럼 한마음 한듯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피곤은 했는지 안방에서 셋이 사이좋게 잠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잠에서 깨니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고 거실로 나갔더니 제사를 마치고 온 듯한 시아버님 이하 남편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아무래도 큰아버님께 한 소리 들은 눈치였죠. 거기 여자들 여기 앉아봐. 오늘 있었던 일 어떻게 책임질 거야? 특히 자네. 형수님 알아놓고 난리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 여태 잘 참았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계속 참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왜 그 일을 책임져요? 여태 당하고 산 건 난데 당신이야말로 누구 편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편을 왜 나눠? 형수님이 당신보다 손윗사람이잖아. 오늘 며느리까지 동원해서 3대1로 싸웠다며? 내가 정말 창피해서 제사 지내는 동안 고개를 못 들었어.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시작은 큰어머님이 먼저 하셨어요. 저랑 동서는 싸움을 한 게 아니고 말린 거고요. 영상도 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큰어머님이 화난다고 접시 들었잖아요. 그거 특수폭행죄에 해당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야 그만해. 여긴 법정이 아니잖아. 아무튼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땐 큰어머님의 가실이 더 많습니다.
저나 동서는 다쳤어요. 저희가 피해자예요. 뭐? 자기 다쳤어? 아까는 그냥 큰어머니 밑에 깔리기만 한 거 아니야? 아버지, 나도 이제 제사 안 갈래요. 나는 진작부터 안 가고 싶었어요. 큰어머니도 그렇고 거기 형들도 우리 대놓고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거길 가요? 가고 싶으면 이제 아버지만 가세요. 뭐야? 너까지 정말 이럴 거야? 넌 죄가 아니냐? 왜 내 자식한테 그래요? 그놈의 성이 뭐가 중요하다고? 바른 말만 아주 잘하는구만. 당신 자꾸 이러면 나 이혼할 거예요. 혜영아, 나 그 뭐냐? 나이 먹고 이혼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지? 황혼 이혼이요? 그래, 그거! 어머니, 그래도 이혼까지는 너무 가신 거 아니세요? 물론 아버님이 눈치가 좀 없긴 하지만요. 동서, 요즘 그거 진짜 많이 해. 남편들이 젊었을 때 함부로 한 거 늙어서 벌 받는 거야. 난 찬성이야. 형님의 말에 시아버님은 눈이 왕방울만해졌어요.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시는데 시어머님이 슬쩍 저와 형님의 팔짱을 끼시더군요. 네, 저희는 그때 하나였어요. 그렇게 그날은 저희 시어머니의 완승의 날이 되었고 정기적인 가족 모임 대신 정기적인 고부 모임이 생겨났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밖에서 기분을 냈는데 시어머님이 저희 중에 가장 좋아하셨어요. 이젠 아들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실 정도로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시어머님과 형님과 이렇게만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지내길 반년이 지났을까요? 다시는 볼 일 없다고 생각한 큰어머니의 연락이 왔어요. 나이가 꽉 찬 당신의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면서요. 저희 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당신은 안 갈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 형님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나를 잡아 저와 어머님을 압구정에 있는 백화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명품으로 옷과 가방 등을 사주셨는데 입이 떡하고 벌어지더라고요. 형님, 이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만 사주세요. 아니면 제가 좀 보탤까요? 동서, 나 변호사야. 이 정도 돈은 벌어. 내가 이런 거 싫어해서 그렇지. 쓰면 또 화끈하게 쓴다. 그러니까 편하게 입어. 어려서 그런지 머리 입어도 태가 나네. 어머님도 이참에 비싸고 좋은 거 고르세요. 지난번에 들고 오셨던 거랑 똑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사시고요. 제가 사드릴게요. 어머, 정말? 아주 네가 나한테 효도를 하는구나. 이게 웬 로또니?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명품 쇼핑이라는 걸 해봤어요. 제 친구들도 하나 두 개쯤은 있다는 명품 가방을 저는 형님 덕에 장만하게 된 꼴이었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 마치 저희는 주인공이라도 된 듯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면서 완전히 기분을 냈는데요. 그때였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가져오겠다고 나가던 형님이 길에서 보기만 했던 벤츠를 끌고 저희 앞에 멈춰섰어요. 혜영아, 이거 뭐니? 원래 있던 차는? 그건 그이 차잖아요. 이건 제 차요. 오늘은 제 차로 가요. 아버님이랑 남편들은 곧장 예식장으로 온대요.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녔어? 형님, 너무 멋있어요. 뭘, 빨리 타. 아, 어머니, 이 차는 발로 차시면 안 돼요. 너 알고 있었냐? 그럼요. 그날 저녁에 바로 알았죠. 근데 그날 저도 좀 예의 없었던 것 같아서 쌍방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어차피 그 차는 어머님 아들 차니까요. 역시 우리 형님은 똑똑해. 이것들이 아주 이럴 때는 죽이 잘 맞아. 에이, 몰라. 그래, 나도 벤츠 한번 타보자. 가자. 그것들 기죽이러. 그렇게 저희는 소정의 목표를 가지고 큰어머니 아들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타이밍도 딱 좋게 결혼식장 주차장에서 큰어머님과 두 며느리를 마주쳤는데요. 형님의 벤츠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내리자 그걸 본 큰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많이 놀란 듯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큰어머님이 곧 죽어도 잘난 척은 하고 싶으셨는지 이번에도 먼저 시비를 걸어오셨어요. 꼴에 기죽기 싫다고 렌트라도 했나? 입고 온 것도 보니까 어디서 또 짝퉁을 걸쳤네. 그래봤자 호박에 줄긋기지? 선아야, 왜 이렇게 시끄럽지? 어디서 멍멍하고 개가 짖나? 뭐? 개? 너 지금 나한테 개라고 했냐? 이제 뭐 이판사판 해보자는 거야? 내가 내 아들 결혼식만 아니면 오늘 네 머리털 내 손에 다 뽑혔어. 어머, 걔가 사람 말을 다 하네? 이봐, 이 차 렌트 아니고 내 며느리 차야. 번호판 보면 몰라? 무식해도 그런 것도 모르나? 아, 걔는 지능이 낮지? 그리고 이 명품이 얼마짜린 줄 알고 짝퉁이래. 걔라서 그런지 보는 눈도 없네. 야, 너 말 다 했어? 듣자 하니까 내가 동서 손윗사람이야? 윗사람 좋아하네. 그럼 윗사람 따기 행동을 해야지. 걔처럼 행동하니 걔인 줄 알았잖아. 아, 그리고 이거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 며느리한테 잔잔바리로 뭐 퍼주기만 해봤지 이런 명품 바다는 봤나?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알 바는 아니지만
가자 얘들아. 저희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재미가 들려도 푹 들리신 듯 어깨가 귀만큼 솟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님이 귀여운 저와 형님은 시어머님의 말씀처럼 양옆에 보디가드처럼 꼭 붙어 다녔는데요. 이미 예상은 했지만 그날은 완전히 저희의 날이 되고 말았어요. 뭐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저희 형님 덕이었죠. 그런데 형님은 동서, 내가 고맙다는 말 했었나? 형님이 저한테 고마워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아니야. 난 동서 보고 진짜 배우는 게 많아. 내가 머리는 좋은데 사회성이랑 사교성이 좀 떨어지거든. 그런데 동서 하는 거 보니까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마음을 전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조금은 달라지고 싶었어. 혹시 나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서운한 일 있었다면 동서가 좀 봐줄래? 난 동서랑 진짜 잘 지내고 싶거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동서지간 잘 지내는 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어요. 지금처럼요. 저는 형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잘난 직업에 돈도 많으면서 솔직히 그렇게 인성까지 좋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 형님은 그야말로 다 갖춘 사람이니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형님은 한번 하면 하는 사람이라 결국은 큰아버님에게로 모두 간 유산이 부당하다며 법으로 이를 문제 삼으려 했고, 큰어머니는 그제야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사람처럼 죽는 소리를 하셨어요. 조카 며느리, 뭘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용서는 저희 어머님한테 비셔야죠. 그리고 유산은 다른 문제예요. 고모님께도 이미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알려드렸어요. 동참하신다고 하셨고요. 아우, 참 알았어. 우리가 지금 가진 거라도 셋이 똑같이 나눌게. 그러면 되잖아. 지금 가진 게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유산 상속은 별다른 게 없으면 똑같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설마 장남이라고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래, 알았어. 달라는 대로 줄게. 그럼 되잖아. 그리하여 큰어머니를 비롯한 큰집 재산 중 시할아버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뒤늦게 나눠받을 수 있게 된 저희 시부모님은 형님의 활약으로 그동안의 한을 풀 수 있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는 구옥이긴 했지만 당신이 원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때 느꼈죠. 아, 이래서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런 형님과 어울리는 똑똑한 동서가 되고 싶어 지금은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은 영어 등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 그때는 제가 앞장서서 가족들의 여행을 돕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예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돈독해졌고, 황혼이혼 소리까지 들은 시아버님도 이젠 시어머님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게 되셨는데요. 명절과 제사는 시아버님만 큰 집에 혼자 다녀오는 걸로 정리가 되었어요. 대신 시할머니 기념일엔 겸사겸사 가족여행으로 시할머니, 시할아버님 산소를 찾고 명절엔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젠 누구보다 명절이 기다려지는 저와 시어머니십니다.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 저희 가족이 앞으로도 이렇게 사이좋고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 후 새 가족을 만나 참 즐거워요. 가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서운하다고 하시는 날도 있는데 그만큼 딸이 시댁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에 안심하는 눈치신데요. 이제와 생각하니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고의 남편과 최고의 시댁을 만났으니까요. 이제는 저랑 제 남편을 반반 닮은 어여쁜 아이만 생기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손이 없다던 집안에 형님 집에 먼저 아이가 찾아왔으니 시어머님이 만나고 왔다는 점쟁이가 사기꾼이 맞겠죠.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